이제 2025년도 4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미국 주식 양도세 준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해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 시장이 둘 다 좋았어서 수익을 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올해 양도세가 3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월급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풀어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딱 1년 전에 올렸던 미국 주식 양도세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은 1년 동안 생긴 수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내년 5월에 내야 되는데 그럼 이 영상을 왜 지금 올리냐? 왜냐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증여, 두 번째는 수익이 250만 원씩 나도록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증여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할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고요. 자녀에게는 미성년자면 10년에 2천만 원, 성인이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주식을 크게 한다? 우리 부부는 이혼 가능성이 없다 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배우자 증여가 한도가 크니까 증여를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해 버리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없어요. 작년까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한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하면 양도세 없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이 방법이 양도세 우회 목적으로 악용이 되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한 주당 10달러에 산 주식이 50달러가 되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걸 1년 내에 매도를 하면 주식의 취득가를 증여받은 시점에 50달러가 아니라 최초로 주식을 매수한 가격인 10달러로 책정을 해요. 이렇게 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내고 증여 한도는 쓸데없이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증여를 받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매도를 해야 양도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나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만큼 주식 수익이 크지가 않고 이참에 아이들한테도 종잣돈 정도 마련해주고 싶다 하신다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녀 증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50만 원씩 매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서 미국 주식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250만 원 기본 공제라는 개념인데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똑똑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년 일부러라도 250만 원의 수익이 생기도록 주식을 매도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한 주당 100달러에 주식 50주를 샀는데 지금 이 주식이 많이 올라서 한 주당 20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200달러의 이 주식을 전부 매도를 해버리면 총 수익은 100달러 곱하기 50주 5,000달러이고 원화로 환산을 하면 5,000달러 곱하기 1,450원 725만 원의 수익이 생겨요. 그러면 250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의 22%인 104만 5천 원이 양도세로 나오게 됩니다. 양도세가 100만 원이 넘죠. 그런데 이때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올해는 일부러 17주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당 수익이 200달러 마이너스 100달러, 100달러잖아요. 250만 원 나누기 1450원 나누기 100달러, 17.2가 나오니까 17주를 매도를 하면 246만 5천 원의 수익이 생기고 이게 250만 원 이하니까 양도세는 없는 거죠.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장점이 뚜렷하기는 한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요. 돈을 벌 때는 좋은데 막상 세금을 낼 때는 좀 아깝단 말이죠. 물론 결국엔 우리가 주식을 전부 매도를 하게 될 거고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겠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년 수익이 250만 원이 되게끔 매도를 해서 양도세를 내는 시점을 계속 늦출 수가 있어요. 혹시 또 모르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더 늘어나게 될지도. 참고로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데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나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주식은 팔아야만 수익이 생기고 양도세가 생기는 거지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12월 31일까지만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양도세는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결제 완료일이란 우리가 실제로 거래를 한 날부터 이 영업일 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19일에 매도를 했다면 결제 완료일은 11월 19일이 아니라 11월 21일이 되는 거죠. 게다가 11월 19일이 금요일이라면 결제일은 11월
11월 21일이 아니라 11월 23일 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 모든 작업을 올해 12월 26일 금요일까지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거래를 12월 30일에 하면 거래 완료일이 2026년으로 넘어가 버려서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거래를 해두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양도세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난 이미 매도를 해버려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양도세 할인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양도세를 어떻게 내실 계획인가요? 현금으로 내야 될지 카드로 내야 될지 어떤 게 유리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세금을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카드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카드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물론 카드 할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현금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은 할부로 내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도 할부로 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양도세를 신용카드로 낼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도세를 현금으로 내면 끝이지만 카드로 내면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라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카드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KB 가온 올림카드 실속형이에요. 이 카드는 주말에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1.2% 쌓입니다. 그래서 만약 양도세가 100만 원이라면 12,000포인트를 받게 되고 이걸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드 납부 수수료가 0.8%예요. 그래서 총 이익은 12,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 됩니다. 뭐야 4,000원이면 이익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도세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고 또 설계사를 통해서 카드 발급을 받으면 연회비는 물론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얼마 되지 않는 포인트보다 차라리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여행을 가는 게 낫겠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는 많지만 여기서 세금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이참에 카드 하나 만들까 싶어서 엄청 찾아봤는데 지금부터 양도세를 내면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KB 마일리지 가온카드입니다. 1,500원당 1 마일리지가 적립돼요. 전월 실적 조건 없고 무제한 적립도 가능해서 꽤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도세를 100만 원을 내면 666 마일리지, 500만 원을 내면 3,333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건데 제주도를 마일리지로 갈 때 5,000 마일이 필요하니까 꽤 쏠쏠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은 스카이패스 롯데 플래티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프리미엄 카드로 1,000원당 1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KB 가온 카드보다 마일리지가 더 많이 적립되는데 대신 연회비가 12만 원으로 비싸요. 물론 연회비가 비싼 만큼 국내 항공권 동반자 무료,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공항이나 호텔 발레 파킹 서비스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한 더 클래식 플러스 카드예요. 이 카드도 프리미엄 카드고 연회비가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1,500원당 1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또 연간 5만 마일리지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보다는 마일리지가 더 많이 적립되는 롯데카드가 더 나아 보여요. 정리를 해보면 나는 이왕 양도세를 내는 김에 항공 마일리지도 쌓고 평소에 소비를 할 때도 마일리지를 같이 쌓고 싶다 하신다면 KB 마일리지 가온 카드를 나는 연회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고 마일리지가 더 많이 쌓이는 카드가 좋다 하신다면 스카이패스 롯데 플래티넘 카드를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내지 않을 수 있는지 또는 이왕 내야 하는 거 어떻게 유리하게 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 신청 방법이에요. 우선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을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당연히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청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3월 말부터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꼭 달력에 체크를 해두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신고 대행 신청을 할 때 타 증권사 수익까지 합산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보통 신고 대행을 할 때 당사만 할 건지 타사까지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데 저는 타사 거래까지 합산해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대부분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판매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차익도 양도 차익에 함께 포함이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환차익은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인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거의 1,500원을 찍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환율이 1,400원이었는데 팔 때는 1,480원이라면 1달러당 8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주식 수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따른 수익까지 합산이 돼서 양도세가 더 늘어나요. 반대로 주식 수익은 많은데 환율은 주식을 샀을 때보다 팔 때 오히려 더 떨어졌다면 양도세는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세금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어떻게 준비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달라지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나는 복잡한 거 딱 싫고 그냥 법만큼 세금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세금 공부는 필수더라고요. 저는 계속 달러를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시드머니도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증여랑 하락장의 손실 매도 그리고 결제 방법 등을 통해서 양도세를 최대한 줄여볼 계획이에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AI 거품론 확산으로 약간 조정이 되고 있어서 이걸 기회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주식 하락장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공부들이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이랑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